그 비염이 사실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이죠. 일반적으로 양사나 한의사나 비염은 불치병이다, 평생 앓는 병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내편도가 건강할 때 비염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콧물이나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 모두가 사라집니다. 비염이 사라지면 또 하나의 변화,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생겨 두통도 사라집니다. 사실 두통도 비염입니다. 비염이 폭이 높습니다. 코피, 코딱지 역시 비염이죠. 그러니까 불치병원이다. 고칠 수 있다. 누가? 바로 본인의 편도선이다. 그 책에 보니까 아침에 나오는 가래는 충분히 뱉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폐를 청소한 핵심의 일꾼이 사실은 가래입니다. 가래가 나올 때 그 폐 속에 그 숨어 있는 쓰레기를 담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먼지 이걸 어떻게 먼지로 털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끈끈한 가래가 담아 나온다. 따라서 폐와 기관지 속에 숨어 있는 이 가래를 잘 나오도록 돕는 것이 폐 청소의 그 기본입니다. 그 가래가 잘 안 나올 때 잘 배출하는 배단법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그게 이제 좀 전통적인 배단법이고 사실은 우리 폐 청소 물을 마시게 되면 그런 어려운 동작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폐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가래가 끓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8잔 이상의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유지, 그리고 따뜻한 물을 이용한 가글이나 코 세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고령자분들께서도 쉽게 가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목감기를 예방하거나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목감기를 잘 걸리지 않는 편인데요. 일단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인데요. 밖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항상 손을 씻고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선 손을 씻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이나 배즙 같은 거 먹으면 좋다 이러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생강이나 배즙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항염, 항균 작용으로 기침과 인후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즙은 기침을 가라앉히고 가래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차도 기침의 예방과 가래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면 보통 생강차, 생강즙 많이 드시는데요. 또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이 있다고요.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된 약주로 분리가 되죠. 생강은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생강을 인도의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서는 만병통치약을 뜻하는 비슈아바 베사자로 부르고 있고 동의보감에서는 생강에 대해 오장육부를 잘 통하게 하고 팔다리, 뼈마디를 잘 쓸 수 있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다양한 아미노산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항염 효과가 뛰어나 염증을 완화해 코막힘과 가래, 오한 등의 증상 개선에도 좋은데요.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는 힘들죠.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바나나 생강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기침과 객담에 좋은 바나나에는 섬유질과 칼륨이 풍부하여 소화기관과 근육을 강화하고 기관지를 이완시켜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생강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와 생강 4분의 1쪽에 꿀과 약간의 물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 생강 주스는 천식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마시면은 호흡기 정화작용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또한 생강은 대추와의 궁합도 매우 좋습니다. 대추는 당질과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쇠약한 내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예로부터 몸을 건강하게 하는 대표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추에는 기침을 멎게 하고 차로 마실 경우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는 데 좋은데요. 생강과 함께 끓여 먹으면 대추의 단맛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칼집을 낸 대추 20개와 편썰은 생강을 1개를 물과 함께 푹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생강과 대추를 체에 받쳐 으깨주고 식혀서 마시면 됩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는 찬 성질, 익혀서 먹었을 때는 따뜻한 성질의 연근과 생강의 궁합 또한 끝내줍니다. 폐를 건강하게 하고 감기 치료를 돕는 연근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는데요. 주성분은 녹말이지만 뿌리 채소로는 드물게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또한 연근 속의 비타민 C를 녹말이 보호하여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위벽을 보호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근 생강 조림을 만들어 먹으면 감기 예방은 물론 집 나간 입맛도 잡을 수 있는데요. 연근 생강 조림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깨끗이 씻은 연근과 생강을 껍질을 벗긴 후 최대한 얇게 편썰어 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연근, 물, 간장, 물엿을 넣고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무 또한 생강과 같이 먹을 때 약효가 2배가 됩니다. 한방에서 껍질을 제거한 씨앗을 의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단백질, 지방, 전분, 당분, 회분, 아미노산 등이 들어있는데요. 가래를 없애 폐를 맑게 하고 위와 간의 기능을 도와 진통, 강장작용을 하여 이제 부종과 신경통, 류마티스 등의 약재로도 쓰이는데요. 단백질, 비타민 B,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고 다른 곡물에 비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율무와 생강을 같이 넣어 밥을 지어 먹어도 좋고 차로 같이 마셔도 매력적입니다. 브레인 테라피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그 편도 결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도 결석은 편도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서 작은 알갱이들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심한 악취를 유발해서 구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법으로는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서 지속적인 구취가 있고 기침을 할 때 노란색이나 하얀색 알갱이가 튀어나온다거나 거울을 봤을 때 편도 표면에 작은 알갱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편도인데 편도 표면에 이렇게 하얀색 그리고 약간 노란색의 알갱이와 찌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편도 표면에 있는 구멍들에 바로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과 뭉쳐서 생긴 그런 편도 결석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 편도 표면에 이렇게 편도 결석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도 결석이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입냄새가 뭐 어느 정도 지속되거나 뭐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이게 편도 결석일까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지. 치과적인 원인에 의해서 구취가 생기는 경우는 양치나 가글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도 결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취와 악취는 단순한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도 결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구강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식사 후에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이 편도 결석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식후에는 양치와 치실을 이용해서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 안쪽까지 가글을 해서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구강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비루가 있는 경우에는 코 세척을 통해서 후비루를 제거해 주는 것도 세균의 서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도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 가글도 편도결석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책에 보니까 감기라는 질병이 사실 우습게 볼 질병이 아니고 이게 심해지면은 좀 더 큰 병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기 질환에 누구나에게 찾아온 제일 먼저의 질병이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 사라지면 진정한 감기지만 그러나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 내린 감기는 이제 평생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비염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염의 전 단계가 바로 긴 감기. 긴 감기가 이제 고착화되면 평생 동안 앓아야 합니다. 평생 앓는 도중에 또 심한 감기, 독감이나 코로나 심한 감기 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쌕쌕 소리가 추가됩니다. 이때 병원에 가면 이제 천식이라 합니다. 그럼 순서를 보죠. 감기가 비염이 되었고 비염이 다음 단계 천식이 된 겁니다. 또 비염과 천식 사이에 간이역이 있습니다. 이제 비염, 코의 염증이죠. 이 염증이 눈으로 가면 결막염, 귀로 가면 중이염, 깊은 코로 가면 부비동염, 바로 축농증을 유발하죠. 이제 그 천식의 세월이 평생 지속이 됩니다. 그 끝에 저승사자 기다린다.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질병은 바로 폐에 구멍 나는 병, 폐에 가래 차는 병, 폐가 굳어버리는 병. 구멍 나고 가래가 차면 COPD라 부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제 돌처럼 굳어가면 폐섬유화, 이제 간질성 폐렴 또는 폐섬유화라 합니다. 이들이 최후의 생명을 끝내는 겁니다. 그 감기로 시작하여 이제 COPD로 마감한다. 폐섬유화로 마감한다. 여기 돌연변이가 바로 폐암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감기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감기는 만병의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막는 게 중요한 겁니다. 편도선의 건강이다. 편도선 수술을 권하는 거는 최대한 지양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술을 자행해 왔던 건데 이제 우리는 찾았습니다. 바로 서 원장의 편도의 이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모든 이에게 폐 청소가 편도를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편도가 하나로만 알고 있는데 편도는 여러 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의사들이 쉽게 수술을 해도 남은 여러 개의 편도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큰 표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도선 수술 하면 바로 구개편도의 수술을
제거하는 걸 수술이라 하고, 그 말고도 이관편도, 인두편도, 설편도 많은 편도가 있다. 남은 편도가 이제 자기 역할을 똑부러지게 해주면 이제 비록 하나를 잃었어도 이제 큰 지장은 없다. 예. 물론 이제 그 핵심의 비결은 폐 청소에 있습니다.